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새벽 2시 51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동영상이 지금 온 화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총 맞아 쓰러지고 글라이더를 타고 마치 영화처럼 침공하고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의 불꽃놀이가 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떼죽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전투기, 드론, 헬리콥터의 맹폭격으로 사망자가 이제 6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도심입니다. 도심에서 벌써 약 3,0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아마 수천 명에 이를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물도 안 된다. 식량도 안 된다. 전기도 끊는다. 그리고 연료 공급도 차단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가자 지구로 침공하는 그런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할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마스 측에서는 벌써 억류하고 있던 인질 4명이 경비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발표는 그대로 믿기는 아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50명 이상으로 보이는 인질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작전에 상당한 그 장애 요인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간부들이 하마스 등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했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가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베이루트에서 최종 회의를 해가지고 공격을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의 배후 세력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배후 정도가 아니라 기획하고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혁명수비대 간부들은 하마스와 함께 육해공 입체 공격을 준비해 왔는데 베이루트에서 몇 차례 회의를 가져가지고 작전 계획을 다듬었다는 겁니다. 이 회의에는 혁명수비대와 함께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 4개 무장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직은 이란이 배경이라는 정보는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전문가와 한 시리아 정부 자문관은 이란의 관련성에 대하여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간부와 같은 말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고위 간부 마흐무드 미르다위는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결정사안이었다고 했고 이란의 UN 대표부 대변인은 이란이 가자 지구의 행동을 지지하긴 하지만 지시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보부서 간부들은 테헤란이
이스라엘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이란 지도층을 타격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암살하겠다는 뜻이죠. 혁명수비대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목조를 수 있는 다방면의 위협 요인을 조직하고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7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가진 불패의 광휘, 빛난다 이거죠. 불패의 광휘에 구멍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보기구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 질라드 에르단도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공격 검토 모임이 있었으며 이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란은 최근 중동의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 혁명수비대가 돈과 무기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무장 집단을 돕는 데 집중해 왔다는 게 하마스와 헤즈볼라 조직원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내부 갈등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건데, 물론 미국이 지금 중개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이란의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이를 흔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그런데 이게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한 80%, 시아파가 15% 정도 되는데, 하마스는 수니파라서 그동안 시아파 이란이 지원은 해왔지만 헤즈볼라 등 시아파 그룹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최근 들어서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의 대표들은 지난 8월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도로 레바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모의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 알 라칼라, 그리고 살레 알 아로우리 하마스 군사부문 지휘자가 참석했고 이란 외무장관도 적어도 2번 동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도의 이런 공격은 이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 가자 지구 안으로 군대를 들여보내면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개입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은 제2전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 및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봉기를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은 이란은 레바논, 예멘,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쏠 것이고, 시리아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란 전사들은 이스라엘의 북부와 동부 도시로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의 전 테러 부서 담당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소련은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극단적 정책을 누그러뜨리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CIA 전 테러 부서 책임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련은 이스라엘을 영구적인 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란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즉 이란은 특히 호메이니 혁명 이후의 이 신정체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목조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특히 핵폭탄을 수백 개를 갖고 있는 핵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도 핵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모사드 등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란의 과학자라든지 이렇게 위협이 되는 인물을 찾아다니면서 암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핵무기고 하나는 살인무기입니다. 이번에 이 두 비장의 무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항목인지 궁금한데 아마도 정밀폭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가자 지역에 파놓은 그 수많은 땅굴, 그 땅굴 속에는 뭐 무기 공장도 있고, 그리고 또 땅굴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무기를 수입하기도 하고 하는 이 땅굴을 부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땅속 밑으로 들어가서 터지는 이 고성능 폭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이번 사건의 최종 배후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대 이란의 지금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비교적 온건한 세력, 이집트도 포함됩니다. 을 한데 묶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이란 목조르기 작전이죠. 이란 포위 작전이죠.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주도의 이란 포위 작전과 이란 주도의 이스라엘 포위 작전이 지금 충돌하다가 맞서고 있다가 드디어 하마스의 이번 대공세로 이 구도가 정면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